영시의 남자, 무서운 여자들 편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에 뭐 다들 뭐 기억나실 수는 있지만 제 나이면 뭐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전설의 고향 보면 어때요? 무섭죠. 누가 무서워요?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다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한 사람 그리고 사회 약자 같은 여성이 무섭게 돌변하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무서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무섭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엄마가 자녀를 살해하는 자녀 살해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살해 피의자죠. 피의자 중에 가족들 중에 46%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를 살해하는, 그러니까 동반 자살이든 살해하든 이런 부분들이 엄마였다. 그래 이제 이를 두고 괴물 엄마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 버렸죠. 그러면 이 왜 괴물이 됐지? 그 되게 마음이 아픈 무서운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왜 괴물이 됐지 봤더니 가장 큰 게 생활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이 남성에 비해서 2.5배가 높습니다. 여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항상 시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약자가 여성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는 하죠. 요즘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 부담을 또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사실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 예를 든다면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직접적인 생활 가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30건 정도였었고요. 연간 사실 30건에서 40건 정도가 아이가 살해를 당하는데 이 살해를 당한 피의자가 살해를 한 피의자가 다 엄마였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무서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뭐 무서워서 정말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성이 무섭다라고 제가 느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막 그냥 소름이 끼치죠. 고유정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정말 무섭도록 이제 전 남편을 살해를 하고 훼손을 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고유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금 이제 한 3개월이 좀 더 넘었을 것 같은데 3, 4개월 동안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회자가 되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은 왜 이럴까? 이건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성격 장애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왜 성격 장애로 보고 있냐면 펜션 주인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살해를 하고 훼손하는 과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아이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고유정이 하는 얘기가 엄마 옷에 빨간 게 많이 묻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물감놀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바깥에서 지금 모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태연하게 웃으면서 펜션 주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는 살해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살해 도구죠. 준비했다가 남은 살해 도구를 정말 태연하게 교환을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성격 장애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성격 장애일 것이다, 사이코패스거나 소시오패스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첫날부터죠. 뭐 검거가 되고부터 첫날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제 처음에 피해를 당하고 돌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본인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범행 동기를 좀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서,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좀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초의 살인, 연쇄살인범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민숙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어민숙 사건이 이게 되게 무서워요. 제가 보고, 와, 되게 무섭구나. 왜? 가족들을 대부분 살해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족을 살해도 하고, 먼저 이제 실명을 시키고, 그리고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화까지 저지릅니다. 밝혀진 것만 보면 사망자가 3명이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4명인데, 이걸 뭐 실명을 하게 만들거나 아주 이제 무서운 어떤 잔혹한 범죄를 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 실명은 2명이고 아주 심각한 화상은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총 9가지의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무기징역 확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사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보험회사 일을 하면서 결혼을 2번 했어요. 2번을 했는데 2명 다 약을 먹여 이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을 하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만든 이제 사건인데, 모습이 상당히 예뻤다 그래요. 제가 더 두려운 거는 76년생인데 그 사람이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예쁘고 나긋나긋한 성격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들도 되게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여성스럽고 좋게 이제 행동을 하고 하니까 뭐 정말 너무 예쁜 말솜씨에 행동까지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경찰들이 깜빡 이제 속아 넘어갈 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검거를 해서 물어보니까 왜 그랬느냐 얘기를 물어보니까, 사실 마약 때문에, 자기가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심신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가 감형을 받으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워낙 충격적인 그 엽기적인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초의 연쇄 살인범은 김선자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보험 사건인데, 뭐 정말 사람을 이게 보험 사기인 거죠. 보험 사기를 하려고 사람을 이제 죽였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인 여성들, 정말 무서운 여성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그냥 강력 범죄를 했던 그런 여성은 아닌데, 생활 속에 있는 좀 무서운 여성,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낀 거는 강박이 좀 심한 분인데, 이 강박이 이제 우리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편을 이제 못 믿는 의부증입니다.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망상까지 만들어지면서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남편을 이제 뒤를 밟게 하거나 남편을 계속 이제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남편의 옷을 다 칼로 찢습니다. 예, 칼로 다 찢고 속옷도 다 찢고 신발까지 다 찢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찢어야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온전한 옷은 내가 사준 온전한 옷이기 때문에 그 여성, 외도를 하는 그 여성에게 나는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이 된 부분들인데, 이걸로서 끝나거나 치료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망상까지 있어서 결국은
아내가 이제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꼭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 소리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어떤 여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속옷 입는 소리.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우리 속옷을 보면 이렇게 짝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살과 밀착되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 녹음을 저한테 들려줘요. 그런데 그 소리 나지는 않죠. 그런데 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 실제로 배우자가 과거에 외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참고 살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부부의 어떤 문제들로 해결되지 않고 아내가 점점점 무서워지는 질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약한 사람은 그때 해결이 잘 안 되면 가슴속에 남고 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이 되게 남성들보다 아주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에 집착을 하거나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들끼리 싸울 때 여성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여성적인 어떤 감성 지수가 되게 높기 때문에 과거 거를 잊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자, 남편하고의 어떤 사건이 잘 해결되고 남편이 100%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아내는 아마 그런 증상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가족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시작이 되면서 아내가 그런 강박과 의부증이 생기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의부증에 걸리신 분이 이제 치료가 좀 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남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자, 같이 다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는 갱년기가 있었고, 남편은 그 아내가 자꾸 그런 행동 때문에 자꾸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전화기도 이제 꺼버리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들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자.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해외여행도 같이 가셨고, 그리고 둘이서 마트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좋아졌던 것은 같이 요리를 하셨어요. 자, 요리를 하면 감성에 대한 동화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같이 요리를 하게 되면. 자, 손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이 상당히 뇌에 좋은 영향을 또 많이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같이 해서 먹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에 치료를 할 때 부부들만 치료를 한 게 아니고요. 가족들을 좀 소환을 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은 사실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은 자녀들이 도와주는 일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성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무섭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을 좀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남성들이 술 마시면 되게 이제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들이 우울증이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많이 드시면 뭐 어떻게 보면 난잡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이 돼버리거나 폭력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본인이 약하고 그리고 또 사회 약자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술을 마시면 이제 이런 행동들이 좀 보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남성들보다 뭐 아까 얘기도 드렸듯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자해라든지 훨씬 더 높습니다. 우울증이 높은 만큼 그 비율도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 사실 사실 스스로에 대한 잠재력이나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에서도 했던 8인형 김지영을 제가 이제 보면서도 되게 압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성적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 여성이었었구나를 또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됐고, 무서운 여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무서운 여성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더 무서움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전편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왜 그래 무서울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회적 약자가 정말 무섭게 행동을 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예. 여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 특히 이제 뭐 우울증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무서운 여성들로 변하고 있는 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성들은 뭐 매달 월경이라고 하는 호르몬 변화를 되게 이제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은 우울증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육아라든지 사실 남성들이랑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워킹맘들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은 밖에서도 일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도 일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문화와 관계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부모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뭐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남편들은 사실 뭐 장서 갈등이라 그래서 요즘 좀 나오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시부모와 겪는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상당히 심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정 내에서, 우리 이제 가장이라 그런다면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문화도 사실은 사회 분위기가 아내를 좀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나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럼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나, 그리고 어떤 일들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택을 잘 못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당연히 말수가 줄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쉬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죽고 싶어, 나는 빨리 어디를 떠나고 싶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100% 우울증 증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스스로 이제 짜증 빈도가 높아지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질책하는 횟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남성들하고 좀 다르게 우울증이 생기면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밥을 먹지 않는 뭐 이제 음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사거나,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친구들을 뭐 이렇게 멀리 한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울증에 대한 증상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기 파괴와 같은 모습들은 분명히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이 좀 이렇게 지켜본다면 우리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여성들은 무서운 사람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병적인 문제, 정말 잔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무섭게 평가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밤에 수면이 모자라시는 분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요, 사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가 드리기도 하고 주제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